가슴 축소 수술 후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1탄.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최규진입니다. 오늘은 가슴 축소 수술 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다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수술 전후에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고 많은 질문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모든 질문, 모든 궁금증에 다 답변해 드리겠다는 각오로 저희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여행 언제부터 갈 수 있나요?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정말로 한 달 동안 아주 아무런 이벤트 없이 정말 잘 아물었다. 그럼 한 달 정도면 비행기 타고 어딘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행을 가서가 문제죠. 비행기 단순 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려서 이제 또 막 액티비티도 하고 막 많이 걸어 다니고 여행을 가셨으니까 여행 가서 누워만 계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가슴이 너무 출렁거리거나 짓눌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조심히 하실 수 있다면 가장 빨리 여행 가실 수 있는 시기는 수술 후 한 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뭐 수술 후 회복 과정이 조금 느려졌다면 한 달 만에 못 가실 수도 있겠죠. 여행 가실 수 있는 거는 한 달 이렇게 기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수술 후 사랑은 언제 가능한가요? 예, 뭐 사랑은 뭐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뭐 부모님을 사랑하셔도 되고 자식 여러분을 사랑하셔도 되고 뭐 질문이 요즘 이게 아니겠죠.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이제 뭐 육체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가슴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시기에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최소 한 달이니까요. 한 달이 넘어간 시점에서는 가슴이 너무 격하게 흔들리지 않는 조건이시라면은 뭐 사랑을 나누셔도 될 것 같은데 가슴이 흔들리지 않는 게 사실 이게 뭐 쉽진 않겠죠. 가슴에도 직접적인 막 물리적 자극도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3개월 정도까지 아무 이벤트 없이 잘 아물었을 때는 3개월 이후에는 좀 편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전이라면 가슴에 강한 충격이나 많은 흔들림이 있는 동작은 피해서 요령껏 하시면 좋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감나요? 서서 감나요? 저는 숙여서 감을 일이 없이 항상 서서 감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항상 숙이고 쭈그리고 이렇게 자세를 많이 하시나 보더라고요. 머리를 숙여서 그 자세가 약간 가슴이 좀 떨어지고 뭐 이러는데 이렇게 떨어지느냐 서 있는 게 좋으냐 뭐 교과서도 없고 아무 정답도 없고 이거는 정말 순수히 제가 이런 환자분들을 제일 많이 봐본 입장에서 경험치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숙이던 서던 가슴이 머리를 감는 동작에서 많이 출렁거리지 않으시면 되거든요. 숙이던 서던 어쨌든 팔을 많이 쓰시면서 이게 가슴이 같이 움직이는 게 문제거든요. 가능한 한 흔들리지 않도록 샤워기로 물을 뿌리고 팔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좀 갑갑하시더라도 조심스럽게 씻으시면 좋겠고 한 달을 잘 넘어가셨으면 이제 조금 더 팔 동작도 좀 편안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샤워할 때 거품 샤워는 언제 가능한가요? 저희가 모든 환자분들 예외 없이 더마본드를 사용해서 봉합을 해드리거든요. 더마본드는 봉합자로 한번 다 철저히 꼬맨 다음에 더마본드 제품을 한번 코팅을 더 덮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웬만하면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주머니를 우리가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사이에 뽑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피주머니를 제거한 구멍만 방수대변을 잘 막으신다면 샤워기로 또는 거품 샤워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실밥을 뽑은 다음에도 또 며칠 있다가 한 72시간이 지난 다음에 샤워를 하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극도로 조심해서 관리해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주 빨리 샤워를 해도 되는 시기는 피주머니 뽑은 직후입니다. 그때는 왜 가능하냐면 더마본드라는 게 다 붙어 있고 심지어 안에 또 실밥이 다 수습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붙잡혀 있는 시기거든요. 붙었다는 뜻이 아니고 붙잡혀 있는 시기고 코팅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물을 뿌리거나 거품 세안을 하셔도 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시기고요. 오히려 시간이 더 지나서 더마본드도 걷어내고 실밥도 뽑고 나면은 코팅되어 있는 막이 없어요. 그리고 실밥을 뽑은 구멍에서 약간의 틈도 있을 수 있고 실이 붙잡고 있어서 붙어 있는 줄 알았지만 뽑고 나면 슬쩍 벌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실밥을 뽑은 이후가 샤워를 하기에는 조금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실밥을 뽑은 다음에는 오히려 만 3일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다려주고 짓무름이 없다는 가정 하에 샤워를 하시는 게 맞고 그때 샤워하시더라도 취약한 부위, 특히 교차로 부위 같은 경우는 방수 데일밴드로 잘 커버를 하시고 샤워를 하셔야 됩니다. 쭈그려 앉아서 샤워 하셔도 됩니다. 원칙은 가슴이 너무 짓눌리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자, 쭈그려 앉는다는 건 제가 생각해봤을 때 가슴이 허벅지 사이 이렇게 짓눌릴 것 같아요. 근데 짓눌리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엎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적어도
3개월 이내는 엎드린 자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샤워를 하는 과정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막 허벅지에 가슴이 확 짓누르는 동작을 했다. 그거는 가슴이 눌리면서 안에 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압박은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약간 구부린 자세 가슴이 눌리지 않는 선에서 가슴이 짓눌리는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발진약과 처방약 같이 먹어도 되나요? 할 수 없죠. 예, 발진약도 필요하고 우리 처방약이라는 게 이제 항생제 소염제거든요. 혈액순환 개선제 또는 뭐 지혈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약이 나가는데요. 다 필요해서 드리는 약이고 수술한 직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들이라서 약의 종류가 좀 많더라도 드셔야 됩니다. 수술 전 약을 안 먹었어요. 수술 전 약이라는 게 항생제거든요. 수술 후 합병증 중에 하나인 그 수술 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전에 항생제가 투여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술 전에 꼭 항생제를 드리는데 수술 전에 집에서 드시라고 처방드린 약을 못 드시고 오셨더라도 큰일이 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술 당일날 수술 시작하기 전에 또 항생제를 혈관을 또 직접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기왕이면 꼭 드시고 오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생리하면 수술을 못 하나요? 기왕이면 피하실 수 있으면 좋죠. 왜냐면 소변줄도 저희가 또 끼고 빼야 돼서 기왕이면 생리를 안 하실 때가 더 좋으시겠지만 생리를 하시더라도 수술을 다 무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뭐 생리를 하면 출혈경에 많아서 뭐 수술을 피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확립된 이론은 아닌 것 같아요. 정작 뭐 산부인과를 전공한 저희 뭐 동기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생리와 전혀 상관없이 아무리 큰 수술도 뭐 산부인과에서 정작 다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큰 영향이 없다고 저는 답변을 들었고 저도 실제로 생리 기간을 날짜를 못 맞춰서 생리가 시작된 상태에서 그냥 저희 가슴 축 수술을 하는 경우도 뭐 매우 많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술은 언제 먹을 수 있나요? 한 모금 먹어도 되나요? 수술 전에 취해서 오실 정도가 아니시면은 뭐 수술 며칠 전에 뭐 맥주 한 모금 정도 드시는 거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수술 이후에는 얼마나 기다렸다 먹어야 되느냐. 그냥 한 달 정도는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 동안은 아주 예민한 시기거든요. 우리가 무슨 쌍꺼풀 하나 한 것도 아니고 점 하나 뺀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수술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제 염증이 좀 더 진행되기도 하고 또 막 그 수술 부위가 더 빨개지기도 해서 술 때문에 수술 부위의 혈액순환이 갑자기 확 더 진행되면서 빨개진 건지 염증이 생겨서 빨개진 건지 구별하기도 어렵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수술 후 한 달은 금주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받아서 뭐 무알콜 맥주를 언제 드셔도 되느냐? 무알콜은 드십시오. 그냥 상관없이 정말 알코올이 없다면. 근데 무알콜 맥주에도 또 맥주 종류에 따라서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아주 극소량의 알코올도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주 극소량의 알코올이라도 그냥 한 달 동안은 참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맥주 맛만 나고 알코올이 정말 0%다. 그럼 물이라고 생각하면 드십시오 그냥. 예. 매운 거 먹어도 되나요? 아유, 단 것도 드셔도 되고요. 매운 것도 드셔도 됩니다. 땀이 나서 그러면 탈이 날 거냐? 그 정도는 아닐 거고요. 저는 매운 걸 먹으면 땀이 비오듯이 흐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라도 수술한 부위에 큰 영향 없을 것 같아요. 머리, 얼굴에서 땀이 나지 그게 막 가슴까지 막 펑 젖을 정도로 땀이 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수술 당일날은 그 소화기관의 이 움직임이 다 돌아와 있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죽을 드리는 이유가 소화가 부드럽게 잘 시작이 되도록 시작을 하는 거고 그게 잘 된 테스트하는 목적으로 죽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소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뭐 약간 매운 것들이 드시기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매운 거 잘 드시나요? 못 먹어요. 제일 못 먹는 게 제가 제일 싫은 게 뜨겁고 매운 거. 저 너무 싫어요.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되게 추접해져요. 저는 너무 다 젖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요. 항생제 먹고 변비가 심해요. 그럴 수 있죠. 뭐 한편은 설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항생제를 드셔서 장내 정상 그 세균총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유해 박테리아들이 소화 활동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유해균들이 다 죽으면 설사가 나오거나 변비가 나올 수 있는데 변비보다 설사가 더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변비가 왔다고 막 항생제를 못 드시고 이럴 건 아닌데 반드시 설사가 왔다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설사가 나는데 참고 항생제 드시면 안 되고 변비 정도라면 뭐 그냥 좀 식이섬유나 뭐 요구르트나 또는 뭐 유산균 같은 거 좀 더 보충하시면서 변비를 넘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고정속옷 5분 벗어도 되나요? 5분 벗어도 되고 뭐 15분 벗어도 됩니다. 뭐 잠깐 벗을 수 있죠. 너무 쪼여서 막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들거나 너무 갑갑하거나 너무 뭐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잠깐 벗고 쉬어도 되는데 단 벗고 막 활동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막
잠깐 먹고 가만히 편히 앉아 계시거나 누워서 쉬시는 거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착용을 하지 못하겠다 보정속옷을 그럼 잘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압박감이 좀 불편하고 조금 뭐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도 그래도 장시간 입고 지내실 수 있는 정도의 편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부위가 심하게 눌리거나 막 입기만 눌려서 아프다, 그거는 보정속옷이 잘못된 거거나 아니면 그 부위 탈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려야 됩니다. 배인지 붓기인지 모르겠어요. 배입니다, 배.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배와 붓기 다 섞여 있고요. 수술한 이후에는 붓기가 좀 내려와요. 우리가 가슴을 수술했잖아요. 그 붓기가 위로 올라가진 않거든요. 대부분 내려오면서 빠지고 붓기가 좀 포함됐다 빠져요. 단 여기를 꽉 이렇게 가슴을 중심으로 위아래 꽉 늘어났기 때문에 약간 얼굴 붓기 생길 수 있어요. 얼굴에서 내려오는 붓기가 내려가면서 순환해서 빠져야 되는데 눌렸다 보니까 얼굴이 좀 부을 수도 있고, 또 자꾸 누워 계시다 보니까는 서서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얼굴 붓기가 더 있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같은 원리로 배도 부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 중에 막 마취 용액도 쓰고 뭐 또 지방흡입을 동반하게 되면 그 투메센트 용액 이런 것도 주입하고 그러다 보면은 붓기가 돼서 가슴도 좀 부어 보이다가 그게 천천히 배로 내려가요. 붓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붓기는 그럼 언제 빠지고 내 배라고 판단하는 건 언제부터냐?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으면 가슴에서 생긴 붓기는 배를 통해서 다 내려갔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남아있는 거는 배입니다. 트리암 맞고 생리를 안 하고 여드름이 나요. 트리암이라는 게 비후성 반응이 있는 분들께 제가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를 놔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스테로이드 성분이 호르몬의 레벨을 균형을 깨서 생리가 불규칙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드름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스테로이드 유발성 여드름이라면 그 주사 때문에 유발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구별하는 거는 이 주사를 끊어보는 겁니다. 한번 안 맞고 넘어가고 왔더니 뭐 생리가 다시 돌아왔다든지 아니면은 여드름이 가라앉았다든지 그러면은 스테로이드 때문에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증상이 경미하다면 비후성 반응 치료를 위해서 그냥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져가는 걸 유지할 것이고, 그런데 생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든지 여드름이 좀 심해서 불편하면은 스테로이드 치료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륜 잔재가 남았는데 없앨 수 있나요? 굉장히 흔히 발생하는 문제고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 선생님들은 이 얘기를 사실 미리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가슴이 크신 분들은 유륜도 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유륜을 줄이는 게 일단 목적이거든요. 근데 유륜을 줄여서 흰 피부끼 다 모아서 이렇게 꼬맸을 때 유륜의 잔재, 이 시커먼 것들이 거의 없어져야지 되는데 너무 크면 남는 경우가 생겨요. 멀리 남아있던 유륜이 이렇게 모아져서 이렇게 꼬매보면 여기서 검은 축이 남는 거거든요. 절개봉합선 주변에 유륜의 잔재가 남았다고 하는 상황인데, 구별 못하면 그냥 흉터가 착색된 줄 알아요. 유리 남아있던 거라서 아무리 흉터연고 바르고 아무리 거기다가 레이저 쏴도 그건 안 없어져요. 유륜의 잔재가 남을 수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퍼져 있는 모습과 우리가 디자인해서 잘라낼 거를 보면은 미리 예측이 되는데 예측치 못하게 생긴 경우도 있어요. 유륜이라는 게 가운데는 진하고 점점 옅어지면서 이게 그라데이션이 퍼져서 이렇게 넓게 퍼져 있거든요. 근데 바깥쪽으로 갈수록 유륜이 잘 안 보여요. 옅어져서 유륜의 잔재가 다 흩뿌려져 있는 거거든요. 바깥에 남아있는 잔재가 확 모아서 이렇게 딱 꼬매놓으면은 그게 그때선 보인단 말이죠. 그런 게 남았을 때 여기서 좋아진 게 어디야라고 너끈히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지만, 또 너무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들 그 잔재가 너무너무 싫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물론 잘라내면 없앨 수 있습니다만 그거를 잘라내는 것 때문에 가슴이 왜곡되거나 함몰이 잘라내고 꼬맨 것 때문에 무리가 와서 자꾸 터지는 일이 생겨서 흉터가 나빠지거나, 터지진 않았더라도 너무 땡겨 꼬매가지고 막 흉터가 나빠지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잔재를 없애겠다고 또 칼을 대는 건 사실은 추천드리고 있지 않고요. 내가 워낙 유리 넓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안전하게 수술을 하다 보니 다 미처 제거하지 못한 게 있고 이건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시는 게 더 현명합니다. 와이어 브라, 일반 브라는 언제 입을 수 있나요? 한 달 동안 아무런 이벤트 없이 잘 아물었다. 그럼 뭐 굳이 저희가 드린 보정 브래저를 꼭 누를 필요 없고 그냥 입고 싶은 브래저를 입으셔도 되는데, 더 일반적인 추천은 3개월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드리는 브래저 같은 스타일로 가슴을 전체적으로 콱 눌러서 흔들림 없이 잘 안정적으로 잡고 있기를 추천드리고, 3개월까지 편안한 회복 과정을 경험하셨다면 그 이후에는 그냥 입고 싶은 브래저를 편히 입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이어브라도 괜찮은데 상처가 너무 콱 눌려서 무리가 오고 입기만 하면 아프다. 그거는 벌써 상처가 탈나기 시작하는 거여서 그런 느낌이라면 입으시면 안 되고 아직 입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내몸에서 입었을 때 편안하다 싶으면 입으셔도 되는 거고요. 가슴 건강에 와이어가 들어가서 좋을 건 하나도 없을 것 같거든요. 적어도 가슴을 줄이고 이제 편해지셨으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뭘로 이렇게 막 철사 같은 걸 누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편안한 습한 재질로 입으시는 게 저는 뭐 가슴 건강을 위해서나 여러분의 또 쾌적함을 위해서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예쁜 브리저도 입고 싶으시니까 와이어 브리저 시도하셔도 되는데 추천은 3개월 이후, 급하신 분들은 상처가 괜찮다는 가정하에 한 달째 시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운전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상담 때부터 벌써 들어온 질문이 운전 언제부터 하셔도 되냐는 거거든요. 정말 편안한 세단으로 부드럽게 지나가신다면 뭐 수술 다음 날에도 왜 못하겠습니까? 운전을 한다는 거는 연관된 행동들이 있어요. 문을 쾅 닫고 쿵 열고 물건을 뭐 짐을 싣고 내리고, 뭐 주차된 차가 있으면 또 그걸 뭐 밀어서 뭐 내버리고 내 차를 빼야 될 수도 있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 유발되는 여러 동작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꾸 팔을 쓰고 몸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피하실 수 있다면은 제일 빠른 뭐 정말 수술 다음 날이라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다면 하셔도 됩니다. 이 얘기 나올 때마다 꼭 제가 생각하는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 운전해도 되나요? 그래서 뭐 합리적으로 한 2주, 3주쯤 되셨을 것 같아서 운전하셔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강원도 홍천에서 산속에서 펜션을 운영하시는 주인장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산을 타고 돌길을 트럭을 타고 올라가시는 분이더라고요. 그 일을 하고 나서 뭐 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뭐 물 장애 좀 치료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운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산길이나 그런 왜 산길을 가시지 마세요. 산길. 네. 해야 된다면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3개월 있다 하십시오. 3개월 있다가. 돌산을 막 오프로드 막 SUV 타고 올라가겠다. 그러면 엄청 흔들리지 않습니까? 몸이 막 이러고 흔들고 가는 그런 길이잖아요. 그게 된다고 제가 언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의 이 기준을 보면 3개월이라고 답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실 거면 3개월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한 18가지 그 정도 질문에 대한 오늘 답변 드리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이후에도 준비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차례차례 제작할 지금 계획이 있고, 이 영상으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든지 또 추가적인 질문은 저희 스태프진들이나 또 저한테 하셔도 언제든지 또 친절히 답변 드릴 거고,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실장님들 카톡이나 아니면 저희 병원 홈페이지나 또는 저희 병원 네이버 카페 또는 저희 병원 유튜브 채널, 어디든지 다 저희는 굉장히 자주 확인하고 답변을 거의 바로바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은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2탄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는 영상을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